그래서 올림픽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 한번 짚어볼게요. 개최 여부 문제, 우리 문 대통령님, 방일 여부, 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 개최 여부는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심정적으로는 저거 2000년 연기되고 한데, 코로나도 있지만, 개최 안 돼버려라 하는 마음이 없잖아 했었죠. 그래서 엄청난 일본이 손실을 보고 손해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 한 구석견에 있었던 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개최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4년을 그죠? 4년을 어떤 선수들은 이 운동 선수로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어느 한 해의 올림픽에 맞춰서 자기 모든 것, 평생을, 일생을, 걸고 승부를 벌여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개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무관중여도 괜찮고, 뭐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또 그다음 그 환경을 위해서는 꼭 개최되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 저 사격에 우리 또 진종원 선수처럼 벌써 4번 올림픽만 4번 그러면 16년 그죠? 하기야죠. 양궁에 보니까 그죠? 탁구도 그렇대요. 탁구에 네덜란드입니까? 58살 선수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그저 졌지만 우리한테는 졌지만 그죠? 네.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우리 문 대통령님 방일을 처음에 올림픽에 맞춰서 방일을 한다던가 일본에서 오히려 보도까지 해버리고 마치 방일이 결정된 것처럼 네? 한일 회담이 결정된 것처럼 막 보도를 했죠. 참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일본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는 내 친구 도모유키 무라타 얘기를 하면서 그 주제를 했던 얘기는 제 마음속, 제 머릿속에 있는 일본이라는 존재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 친구를, 도모유키 무라타 친구를 생각하면 내가 항해사 초창기 때 서로 교우했던 그 좋은 추억과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눴던 많은 얘기들, 그 친구가 또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줬던 어떤 그러한 조언들.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가깝고 좋은 살가운 친구로서의 도모유키 무라타가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딱 한 번 만났고 그 뒤로 그러니까 30대? 그죠? 30대 중반에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했지만 언젠가는 또 한 번 만나서 서로 또 손잡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보면 참 저 나라 계속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늘 하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한일 회담이 마치 서로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한 그러한 행위들은 굉장히 야비한 짓이에요. 틀을 이렇게 덫을 짜놓은 겁니다. 만약에 한일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용을 당한 거죠. 일본에 가서 이용만 당한 겁니다. 세계 원수 가운데는 기껏해야 마크롱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 각국의 원수들이 또는 수뇌부가 또는 대통령이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든지 그런 외국에서 좀 많은 언론 매체들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한 행위, 그 다음에 그 과거 역사 문제까지 거슬러서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그 매체를 통해서 뭐 서구인이나 유럽인이나 미국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또 중국의 난징부터 해서 그러한 것을 역사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한일 회담이 도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한국하고도 잘 이걸 하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 그러한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것을 추진을 했던 것인데 참 안 하기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참 아쉬운 일이죠. 그죠? 북한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남북 단일팀을 우리가 언제 볼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가 된 한반도 모든 국가들이, 모든 주변 국가들이, 심지어 우방이라고 하고 심지어 혈맹이라고 하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하나된 한반도를 원치 않고 있는 현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원했던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는, 황희 문체부 장관은 도쿄올림픽이 한일 정상회담 하기에 좋은 기회다 라고 하는 오판 삽질 발언까지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 입장에서야 문화체육, 체육부에서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본인의 희망사항이 담겨 있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오판이죠. 장관쯤 되는 사람 저런 오판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부담 든 것은 천만다행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7월 21일 싹 지나가 버린 사건이 뭐냐면요. 2032년 개최지가 호주의 브리즈번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하겠다는 노력은 무산돼 버렸습니다. 싹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21일 날 IOC 총회가 열려서 2032년 다음번이 파리잖아요. 그죠? 파리죠. 그죠? 그 다음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2024년 파리, 2028년 LA,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 2032년은 우리가 남북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우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32년 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하자라고 합의사항입니다. 그 합의문 4번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공동 유치 의향서를 냈고 거기서도 상당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땠습니까? 예, 남북회담, 그 다음에 북미회담도 어려워지고, 예, 그리고 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죠? 또 그리고 또 남북 간에 경색된 이런 환경들이, 물론 뭐 우리 도종환 유치위원장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냥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 무산된 거는 금년 2월부터 그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금년 2월부터 조짐이 있어서 아예 IOC는 금년 2월 달에 1차적인 그 대상으로 호주를 최우선 교섭국으로, 교섭 도시로 선정을 했을 때부터 결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브리즈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 공동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올림픽 공동 운영은 할 수 없지만 남북 단일팀을 만들 기회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죠? 2018년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에 있는 문장에 보면 남과 북은,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내외에 가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한 뒤 세부 실행 계획 중 하나로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 국제경기 등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서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하계올림픽은 1년 연장이 돼서 2021년 도쿄올림픽으로 열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남북 단일팀 만드는 것도 실패했고요. 북한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2032년 남북 공동개최 유치하는데도 어려워졌습니다. 안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2024년에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을 열었고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하자. 네, 비록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이 있고요. 또 단일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래서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노력은 좌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된 한반도. 하나된 한반도. 그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통일가로 이루어지든 아니든 그 단계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 방송을 들어와서 물론 뭐 악성 댓글을 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면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보수 수구 성향의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무슨 실수를 하나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방송처럼 마지막 멘트까지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은 수구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도 외면하고 뻔히 드러나 있는 손바닥처럼 환히 드러나 있는 것조차도 무시해 가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운 조작해놓은 왜곡한 그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된 한반도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통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이중성, 그 생각을 지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통일은 좋아, 남북이 하나 된다면 좋아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을 저해시키고 있는 짓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말미가 됐습니다. 이 멘트까지 들으시는 수구 꼴통 세력 분들은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된 한반도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악성으로 저해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는 겁니다. 올림픽,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 현안이나 또는 지금 현재 이야기들을 좀 엮었습니다만은, 내일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작년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을 했고, 그것이 사법적인 판단으로는 대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만, 최근에 인천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의 사례가 드러났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부정이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보도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그리고 현 정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 문제인지는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경욱 의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그 하나의 답변, 결국은 자기들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똑같이 올려놓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다시 들여다봐야만 할 숙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현재의 선거법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 방관하고 방기하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손바닥 안에다가 10장의 투표지를 구겨 넣어서 집어 넣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가능하다 말이죠. 투표하는 장소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의 손바닥 안에 몇 장이 들었는지를 손을 까보지 않는 한 몇 장이 들어있어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안에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 10장, 20장, 30장을 받쳐놓고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누군지 어떻게 밝힙니까?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 민경욱 자기들 패거리들이 나중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거를 집어넣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재의 선거 제도라는 거죠. 왜?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누가 투표 용지를 저렇게 했는지를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500명이 투표를 했는데 520장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지금까지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누군가는 이 부분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2012년 개표 부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던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숙제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펼쳐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하룻밤 지나고 나면 개표가 끝나고 난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밝힐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